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술 일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겁니다. 병술 일주 굉장히 칼이스마가 있으면서도 요령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사주에는 병화와 술토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제 병술이 됐죠. 각각 병화와 술토의 개별 캐릭터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천간 병화는 겉의 심리와 속 심리가 있어요.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에요, 태양. 내가 하늘의 태양이야. 내가 최고야. 나는 베풀 뿐이고. 막 빛을 비추잖아요. 나는 베풀 뿐이고. 그러면서 나는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한 칼 하는 사람이야. 딱 이런 느낌이다 이거입니다. 식신, 표면심리, 겉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주입식, 교육성, 활동성, 그리고 베푼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뭐든지 제대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성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내가 태양인데 하면서 이제 평관심리가 있어요. 통제성, 과당성, 화끈함, 유계질성, A중시. 하기 때문에 A중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열적이다. 감정이 풍부하다. 베풀기 좋아한다. 권위적이다. 노하기도 잘하고 풀기도 잘한다. 다변가다. 의기양양하다. 경솔한 생각을 한다. 지혜 총명하다. 활동성이 강하다. 애정다정하다. 정열적이다. 베풀기, 자만심, 눈치를 파악을 잘한다. 아나무인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사치와 허영이 있다. 여기서 상당히 이제 이게 있어요. 노하기도 잘하고 풀기도 잘한다. 이제 성질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성질 났어요? 풀기도 잘하는 애가 아니고 잊어먹어버려. 이거 어쩌고저쩌고 성질 났어. 근데 뭐 해야 돼? 하다가는 내가 뭐 갖고 성질 냈는지 잃어먹어버리는 거야. 내가 병술이야, 내가. 우리 병술. 병술은 무조건 좋아요, 구독하고 댓글도 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참고적으로 내가 이제 웃으면서 병화보다 뻥쟁이라고 하죠. 뻥쟁이. 뻥쟁이에요, 뻥쟁이. 이 뻥에는 병화의 뻥이 있어요. 그리고 편관의 뻥이 있어요. 상관의 뻥이 있어요. 상관. 그 다음에 양인의 뻥이 있어요. 이 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뻥이 이제 말이 뻥인 것이지 약간의 감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성 심리를 싹 강의를 해놨어요. 거기 쫙 보시면은 제대로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병화 뻥은 그냥 뻥이야. 특별하니 뭐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뻥일 뿐이에요. 이 병화는. 나는 병화야 잘났어 하는 그 뻥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편관의 뻥이 있다고 그랬죠. 편관,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뻥을 잘 쳐야 돼. 곧 죽겠어도 각시한테 걱정하지 마 하고 뻥을 팍 치면서 뭐 될 것 같아야지 각시가 저 인간이 그러나 하고 이제 따라오지. 여자친구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죽겠어 하냐고 뭐 믿고 따라오냐고. 그러니까 뻥을 빡 칠 줄 알아야 돼. 편관의 뻥은 편관의 뻥이 이 뻥을 좀 얘기하냐면은 또 이제 진토도 비슷한 뻥이거든요. 진토도 이게 비슷한 뻥이에요. 근데 이 편관의 뻥은 아주 긍정적인 뻥이에요. 긍정적인 뻥. 어떤 뻥이냐면은 내가 목표가 진토도 비슷한 뻥이에요. 내가 목표가 여기에요. 여긴데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여기라고 뻥을 치는 거야. 이제 돈으로 하냐고 내가 지금 100원, 10원밖에 소주머니 돈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이제 1억이라 치고 이제 1억 있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 뻥은 자기의 내부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뻥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해내요. 그럼 여기 1억 있으면 나 1억 있어 하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뻥을 쳐. 이제 10억으로. 그러면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또 가려고 부단한 노력하는 거예요. 뻥을 친 거에 대해서. 자기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또 10억이 왔어.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돈으로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사회적 목표 같은 것을 항상 자기가 그 목표를 잡고 나서 나는 그거다라고 그냥 뻥을 치면서 가는 거야, 그냥. 응? 이런 평관화 뻥하고, 이제 아까 병화의 뻥은 그냥 뻥, 이거잖아요, 이제. 이런 뻥이에요. 상관의 뻥이 있어요. 상관의 뻥은 일종의 거짓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나는 근데 뭐 복잡한 사람이야.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백호도 있고 개관도 있고 뻥도 있고 평관도 있고 뭐냐고 병화도 있고 아니 뻥 대장이란 말이야. 나는 뻥 대장. 나 뻥 대장. 이 약간 뭐냐면은 이 상관의 뻥은 마치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속는다 이거 속아. 근데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남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거짓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다. 그런 것 같이 그럴싸하게 나발을 털어서 뻥을 치는 것이 그럼 남들은 재밌게 그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상관에 대해서 거의 이 상관법은 한 80%는 재미있는 거야. 재미. 그 뻥이었네 하면서 이제 웃을 수 있는 뻥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겁제의 뻥이 있어요. 겁제의 뻥이 있다, 이래요. 양인의 뻥.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 거짓말. 어거지. 이 겁제의 심리는 이기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이기려는 것 때문에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겁제가 있었고 굉장히 자기가 치고 나가면서 발전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겁제가 뻥을 쳤어. 그거는 아까 상관은 웃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에이 거짓말했구만 이런 느낌의 뻥이다 이거예요. 평화, 평관, 상관, 겁제 대강 뻥에 대해서 약간의 그게 있어요. 사주 풀면서 그 사주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딱 보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를 쫙 알고 나서 역학관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일이 어떻게 기승전결로 어떤 이 사건이 전개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심리고 심리 때문에 어떤 운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술토. 헌신적인 믿음. 신뢰, 끈기, 관대, 지략이 풍부, 책임감, 품위, 열심이람, 도와준다. 생각이 깊다, 너그럽다, 겸손하다, 솔직하다, 열정적이다, 냉소적이다, 고집이 태강하다. 바른말을 잘한다, 방어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경계심이 있다, 세욕이 강하다. 이성에게 정이 약하다. 직감력과 애지력이 있다. 끌고 맺는 것이 잔인하다. 끌고 맺는 것이 잔인하다. 지금 내가 이런 이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기초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라는 것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알 겁니다. 끌고 맺는 것이 잔인하다. 이게 술이지 않습니까? 술.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이고, 교회이기도 하고, 집합소기도 해요. 청송교도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사정없이 여기서 을목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술토가 생명을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의 정의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냉정하고 잔인한 것이 있어요. 자, 사주를 풀 때는 이렇게 방금 너희가 얘기한 것은 완전 기초 얘기거든요. 기초. 여기에 기초, 우리가 그 기초 배우자는 거예요. 지장간, 형축, 파합 등등. 여기다가 십성이 이제 들어가면은 평면적으로 사주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12운성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사주가 이제 푸는 거예요. 12신살에 들어가면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신살. 흔히 이제 사주를 못 푼 사람들이 이거 신살로만 가끔 막 들이대면서 막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 흑역사예요. 신살 아무리 해봤자 사주 안 풀려요. 사주 안 풀린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주를 풀어가야 돼요. 한번 이제 봐보게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술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십성으로 식신이란 말입니다. 이제 전문은 태양이에요, 이게. 식신이니까 이게 자기가 전문성을 아까 식신 10 얘기했죠?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상당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식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운 집들은 반드시 해결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개 노력을 하는 거야, 개 노력을. 이게 식신적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병술이라고 얘기한 거에 이 식신이라는 것이 딱 우리가 이제 또 덮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병술은 묘지입니다. 묘지예요. 12운성으로 묘지입니다. 12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운성이 묘지의 심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 묘, 절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생육대로 왕 12운성이 이라고
병사, 묘, 절태양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묘지예요. 묘지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묘예요. 묘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묘지는 아직 이승이에요. 죽어갖고 묘지에서 이제 이 꼭항상제 이제 심판 받으려고 대기 상태예요. 요거 가면 이제 저러 오면 아직 끝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태 가면 이제 환생이에요. 환생. 묘 다음에 여기가 가장 뭐라 그럴까 위기예요. 절기가. 근데 묘는 아직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야. 묘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환생해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떡도 놔두고 물도 놔두고 뭐 놔두고 할 겁니까? 집사람이라고 하면은 화장품도 놔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묘의가 있으니까 아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껴야 되겠죠. 굉장히 검소한, 그러면 굉장히 꼼꼼한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묘지 기운이 여기 병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묘지에 있으니까 아직 절이 되기 전이니까 앞으로 가기 이제 묘지니까 죽어갖고 사에서 묘로 갔으니까 이 절을 넘어서 이제 태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을까 하고 아직 여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묘는. 그러면 여기 통밥을 굴릴 거 아닙니까? 생각을 통밥을 굴려요. 에?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 그리고 요령이 있어. 요령이. 그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리를 쓰는 거야. 이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묘지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묘에 들어왔으니까 묘를 벗어나서 이제 절을 가서 신발 받고 다시 재생을 해야 되니까 검사 꼼꼼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희망을 여기서 묘지에서 품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묘지 중에서도 자묘가 있어요. 임술, 임진, 병술 이런 것은 여기 화묘지 않습니까? 자기 묘지 않습니까? 자기 묘고 저게 화계거든요. 화계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묘지에서 이제 자기 묘인데 자묘라는 것은 이렇게 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병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화가 이렇게 쫙 응축되어 있어요. 근데 병화가 여기 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 정화가 확 품어서 화산 폭발할 수가 있겠죠. 화산.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면 불꽃을 싹 들이며 그리고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가 요령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역선은 드러내서 쫙 밀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화산 폭발돼갖고 굉장히 강하게 백호지 않습니까? 백호 기운으로 쫙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한 발 물러서야 되겠다 하면은 묘에 쏙 들어가고 쫙 납작이 엎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구수가 보면은 쫙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떨 때 머리에 쏙 들어가잖아요. 저기 호랑이 나타나면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비범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자묘라 이거입니다. 자기묘. 그런 것을 식신, 아까 그 얘기했던 것하고 식신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 이 이제 묘지에 있던 느낌이 이제 병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신살로는 화계지예요. 화계지인데 여기 밑에가 묘지라고 적어놨죠. 여기가 병술이 묘식신이라는 것은 10성과 12운성의 묘식신이라는 건 이건 얘기고, 12신살로 화계지인데 화계지는 심리가 묘의 심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묘의 심리가. 이것도 화운동하고 이것도 화운동하니까 이제 화계지 아닙니까? 화계지는 묘지하고 비슷한 생각이 이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꼼꼼하고 아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과거를 회상을 해. 옛날에 왕자로 살았는데, 왕자, 아무튼, 왕년에 내가 끝순이를 좋아했는데, 끝순이하고 지금 헤어져봤어. 근데 왕년이 옛날에 생각이 나. 그러면서, 끝순이를 다시 만나볼까? 뭐 이러니? 화계지 운에,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과거가 생각나면서, 과거 생각나면 반성이 따라가겠죠? 반성이 따라가면서, 반성이 따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성찰.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성찰. 그러면서 이제 종교성. 교인이 절인이 그거, 철학성.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묘진이, 청송교도소니, 뭐, 식신이니, 화개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병수일주에 이렇게 아까 뻥이니 그런 것들이 싹 녹아들어가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베풀기도 좋아하고, 그러면 속으로는 딱 나는 이제 태양이 하면서 딱 가오도 잡으면서 약간 뻥도 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뭐 또 아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면서도 자기를 항상 반성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렇게 이제 병술. 우리가 다 같이 병술,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했겠죠?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벽상토라는 것은 나부보행이에요. 저건 나부보행인데, 벽상토니 그런 이 토가, 노방토니 그것은 따지지 말고 그냥 토예요. 토는 여기서 식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술 입장에서는 이제 토는 식상인데 이것이 식신이냐 상관이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동력이에요. 행동이면서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병술이 묘에 앉아서 통밥만 굴리면서 그러고 종교적인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열심히 움직이는 기운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쫙 해서 이제 하늘에서 그 기운이 그 사주의 어떤 기운이 뭐 대운이 어쩌냐 시운이 어쩌냐 그런 전혀 관계없이 항상 그런 기운을 여기다 착 주고 있으니까는 그런 캐릭터가 열심히 사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이란 말 했지 내가. 그건 또 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2019년도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기를 일주론을 하고, 그때 경자년이었거든요. 경자년이었는데, 이걸 통으로 같이 했어요. 일주론 하면서 이렇게 일주론 딱 하고 나서, 자, 이제는 올해가 경자년이죠. 그래서 경자년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내가 미쳤어! 이것만 따로 딱 해놓고 경자년 무슨 년 계속 바꿔가면 이것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붙어서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 운세, 일주 운세 하냐, 그러면은 경자년이니까는 안 봐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주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나발 털고 있는 이 일주론하고는 결론은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좀씩 느낌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이것도 올려놓고 이것도 올려놓고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통변하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나발털기가 아마 훨씬 더 각 일주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놓을 때니까 상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병, 술. 이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병화가. 술토는 배우자예요.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술토는 배우자니까 자기 신랑이든 자기 각시든 그 사람의 코드는 이게 식신이니까 식신적으로 굉장히
남한테 베풀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약간 소박한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 그러고,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 캐릭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배우자 캐릭터를 더 들어가면 그 배우자 캐릭터면서도 자기 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술토에는 여기 이제 나부분, 지장간 쓰는 거예요. 신, 정, 무가 있죠? 신금은 정제지 않습니까? 병신합이죠. 재하고 합이 짝돼 있어요. 이게 마누라하고 합이 짝돼 있는 거야. 그리고 돈하고 합이 짝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장안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 정화는 겁재잖아요. 그러면 이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만 봐도 이 병화가 겁재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술토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베풀기도 하면서 병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또 고득이 더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거이든지 이기려는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토는 이제 식신이니까 아까 식신 그대로고. 그런데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제가 있으니까 꼼꼼하고 디테일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쫑팽이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 보냐고, 뭐 병화 나는 뻥이야 하고 막 술토 있으니까는 난 그 괴광 아니고 백호가 해가지고 야 가오다시 했는데 어쩔 때 자기도 모르게 운동화 껴는 경우가 있어요. 정제기 때문에. 정제는 꼼꼼하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오다시 하면서 와 내 가오다시 떨어지네 이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은 신금이 내 마누라야. 남자의 입장이에요. 이제 이것은 아까 전체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남자 입장이에요. 마누라단 말입니다. 정화는 겁재잖아요. 겁재가 정화랑 한 이불을 덮고 있네. 술토 속에서. 뭐예요 이것이? 마누라가 다른 놈하고 이불 속에 있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병술일주 남자는 아닌 듯 긴 듯 하면서 의처증이 모두가 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처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의처증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심리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매우 활발하고 명랑하며 언변이 좋고 풍류를 즐기고 호걸풍이다. 내가 그런가? 책임감이 강하여 금시 화를 냈다가 금시 풀어지는 변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변덕인데 까먹었다니까. 어학 소질이 있어. 웅변에 달통해 주댕이를 잘 터요. 실속 없는 과장 이랬잖아. 그냥 뻥일 뿐이라고 실속 없는 과장이. 근데 이거 굉장히 이 병화의 그러니까 뻥들은 뻥을 적당히 제대로 치고 가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실속 없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속 없는 게 아니고 가는 길이잖아요. 계속 뻥치면서 어느새 뻥뻥 치다 보면 어느새 여기 올라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뭐 이제 술의 천문 진사라망 천라지망 그 얘기고 신살 얘기고 술의 천문성이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살에 보면 이제 제고기인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하면서 재하고 합의됐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신살을 가지고 사지 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호살은 그냥 구성학에서 보면 중궁의 어떤 무슨 상원갑자, 중궁갑자, 하원갑자 하면서 그때 돌려가지고 중궁에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아무튼, 백호가 있어요. 그러면 백호는 이제 혈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혈광사. 근데 혈광사, 아닙니다. 하는 말이, 그게 협박아니라고 하는 거요. 내가 보니까 혈광사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이것은 백호나 괴광은 이건 스타일별이에요. 스타일별. 양인도 스타일별인데 약간 이 스타하고는 좀 다른 느낌적인 스타입니다. 스타일별이에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 부족 전쟁할 때 부족 전쟁하냐 그러면은 각시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부족 가서 남자들 싹 죽이고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부족 새끼들 낳고 이렇게 그렇게 부족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옆 부족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다른 뭐 정관이니 정견이 한 사람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이 아니고 통보 속에서 안 나와. 근데 백호 괴광 이런 사람들은 웜이 안 되겠어. 이거 큰일 났네. 안 그러냐고 우리 지금이 우리 부족 다 죽네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먼저 창들어 나가서 먼저 싸우는 거야. 아니? 이 스타일별들이. 그래갖고 난장을 치고 싸워서 이제 저쪽 편 다 싹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 우리 편으로 다 데리고 와버렸어. 그랬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죽은 사람들 대박 톡톡 차면 안 되지. 잘 모셔놓고 보니까 백호 개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양인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뒤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 백호랄지 이런 스타일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파워입니다. 파워. 자기가 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파워예요. 이런 스타일별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딱 눈을 쳐다보고 하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눈이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별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 있어. 사람이 물에 빠졌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가고 거기서 구해준다고 구해갖고 왔어. 자기가 각자 수행을 할지 모르면서 그러면 각자한테 듣기냐, 그러면 이 인간아, 이 뒤통수 투드러 맞으면서, 네가 이 수행을 할지 아냐, 너 뒤질라고 그랬냐 하면서, 이제, 얻어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측은지심 같은 거, 그 백호의 별이 발동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탁 움직여버린단 말이야. 사주의 어떤 구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는 미리 알고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물에 애기가 빠지냐 그러면 얼른 줄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안전하게 나올 거 생각하고 가서 꺼내주든지 할 일이지 자기 혼자 툭 뛰어들어가고 가면 안 된다. 한 번씩 좀 일할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병수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